너무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오늘 우리 행복한 베이커리, 행복한 거북이와 또 푸르메 재단과 함께 오늘 좋은 시간 만들러 함께 와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네, 첼로 연주와 또 책 낭독과 함께 좋은 시간 같이 만들어 가겠습니다. 인사하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첼로 하는 박송하고요. 네, 오늘 이지선 교수님 셀럽과 함께 이렇게 연주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여러분 뵙게 돼서 즐겁습니다. 오늘 즐거운 시간 함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앉을까요? 네네, 앉아서. 네, 오늘 이 북콘서트를 성황리에 되기를 바라면서 유퀴즈에 출연을 지난주에 하게 됐고요. 아무튼 더 반가운 표정을 해주셔서 여러분들이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네, 오늘 꽤 괜찮은 해피엔딩, 제 책을 주제로 또 첼로 연주와 함께 이 시간을 꾸며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고와 잘 헤어진 사람 이야기를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하은 어린이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내가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겠지만 적어도 그날 밤 살아남기 위해 시간을 지나온 나를 피해자로 살게 하고 싶진 않다. 나는 더 이상 나쁜 일이 일어난 그 자리, 그 시간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고맙습니다. 40대 중반이 쓴 글을 우리 13살 어린이의 목소리로 이렇게 또박또박한 목소리로 들으니 또 다른 느낌이 막 드는 것 같아요. 아마 다 비슷한 감정을 느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고를 만났다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고, 사고를 만났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여기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사고와 이 나쁜 일과 헤어지기 시작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아까 우리 하은이가 읽어준 부분에 글을 쓸 수 있게 되었고요. 우리 푸르메 넥슨 재활병원에 있는 이곳에서 회복하고 성장하기를 기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나쁜 일과 잘 헤어질 수 있는 일들, 더 이상 과거를 돌아보지 않고 기적처럼 주어진 오늘을 잘 살아내는 그 마음이 생기는 곳, 그 의욕이 생기는 곳, 이곳이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하고요. 네, 우리 오늘 이 박송아의 연주, 제가 뭐 읽을 수는 없네요, 이 제목을. 네, 아무튼 네, 바흐인 것 같습니다. 바흐의 연주곡을 듣겠습니다.
네, 지금 들으신 곡은 G 선상의 아리아라는 제목을 가진 바흐 맞습니다. 발음을 너무 잘하시네요. 곡이었고요. 다음 순서는 우리 김도윤 어린이 49세래요. 아까 우리 하은 어린이도 그렇고 도윤 어린이도 그렇고 현재 여기 재활 치료 중인 우리 친구들이라고 합니다. 우리 도윤 어린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윤이에게 박수로 이제 환영하겠습니다. 네. 중당 충성. 네. 경찰복을 입고 왔어요, 오늘. 네. 글쓰기의 힘 부분을 읽어주려고 준비했습니다. 도윤이 시작해 줄 수 있어요? 네. 네. 부탁합니다. 혼자도 앉아도 불어주는 그 시간은 코를 토해내고 간절한 바람을 이워주는 기도 시간이다. 네, 이야 길을 무조건 들어줄 할아버지저 화면을 334 네, 마음을 놓는 상담 시간이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도윤 어린이한테 충성 한번 해줄까요? 하나, 둘, 셋, 충성! 고맙습니다. 와, 사랑스러운 경찰이었습니다. 네, 약간 제 글이 노래처럼 오, 그니까요. 리듬감 있게 막 사람을 잡았다 놨다 졌다 놨다 네, 졌다 놨다 놨다 하면서. 하면서 네. 도윤 어린이가 더 집중하게 잘 네. 읽어주셔서 잘 들으셨죠? 잘 들리시죠? 너무 좋았습니다. 질문을 조금 제가 드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저도 사실은 이지선 교수님을 처음 만났던 게 홈페이지 맞아요. 통해서였어요. 네, 네. 저는 20년 된 친구인데요. 첫 만남은 홈페이지에 팬으로서 제가 쫓아다니다가 이렇게까지 되었는데 그때도 글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담담하게 혹은 위트 있게 이렇게 상황에 대해서 풀어내지? 그때 한참 읽었던 게 물 이렇게 실험수 주입해가지고 네, 맞아요. 피부 불려내는 때. 그런 글이었어요. 그래서 글쓰기가 우리 이지선 교수님한테 어떤 의미였을까? 이거를 조금 듣고 싶습니다. 네, 제가 글을 쓰게 된 것은 책에도 썼지만 손가락을 잃고 나서부터 글을 참 아이러니하게도 네, 쓰게 되었어요. 가장 어쩌면 절망적인 순간이었고 가장 슬픈 시간이었는데 오히려 그 시간들을 지나면서 사람들에게 좀 보이는 것만큼 슬프지 않다.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내 삶에 기쁜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다. 제가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해받는 게 너무 싫어서 사람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글을 쓰기 시작했고 그래서 아이든 어른이든 누구나 읽어서 좀 잘 이해될 수 있도록 쓰고 싶어서 좀 더 쉬운 글을 쓰게 되었던 것 같고 그렇게 이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글을 쓰다가 이렇게 아주 인생에 좋은 친구도 만나게 되었고 그것들이 모여서 책이 되었고 또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됐는데요. 제가 글을 쓰면서 마음에 참 많은 치유를 얻었어요. 제가 과거에 20년 전에 가장 힘들었던 그 순간들을 떠올리며 직면하며 그때를 설명하는 과정을 지나면서 그때의 저를 제가 그때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슬펐었는지를 들여다보면서 오히려 그때의 저를 제가 위로하는 시간을 보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혹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어떤 순간들 그러나 때때로 나를 괴롭히는 어떤 시절이 있으시다면 그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글로 적어보시기를 그러다 보면 그때 나를 다시 마주하고 오히려 내가 나를 위로하고 사랑해주는 그리고 그때는 보지 못했던
또 다른 것들을 발견하게 되고 해석하게 되면서 가치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저는 뭐 대단한 글을 쓰지 않더라도 글쓰기를 해보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네. 저도 사실은 장애가 있어요. 저는 오른쪽 눈이 보이지 않는 장애가 있는데 그거 덕분에 친해지기도 했고, 저도 내면의 갈등이나 어려움들을 글 쓰면서 잘 해소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글쓰기 정말로 추천을 드리고, 이어서 연주를 하려고 하는데 이 노래는 새들의 노래라고 하는 곡입니다. 파블로 카잘스라는 첼리스트가 실향을 하고 고향에 까탈루냐라는 나라에 더 이상 돌아가지 못하고 40여 년 동안 힘들게 마음속에 고통을 지니고 있다가 유엔에 가서 평화에 관련된 연설을 부탁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때 연설 대신에 나는 이것을 노래하겠다. 새들이 평화라고 노래하는 이 노래를 하겠다라고 했던 그 연설 대신에 하는 평화에 관련된 노래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세 번째 낭독이 있을 텐데요. 우리 행복한 베이커리의 바리스타 나오고 계신데요. 네, 우리 윤장호 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베이커리에 다니고 있는 윤장호 바리스타입니다. 더 행복해지려면 그런 행복거리를 찾을 때마다 감사와 감탄을 표현하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 오, 멋져. 따뜻해. 시원해. 맛있어. 재밌어. 즐거워. 짜릿해. 포근해. 기분 좋아. 그래서 나 지금 감사해. 지금 행복해. 라고 말이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맛깔나게 잘 살려서 읽어주신 것 같습니다.
행복한 베이커리에서 또 비교 행복이라는 진짜 행복에 관한 글을 읽어주셔서 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짜릿하게 읽어주셔가지고. 네, 지선 교수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여기 보니까 소소한 행복을 누리신다. 근데 우리 지선 교수님이 특별히 좋아하는 색깔이 있어요. 뭔 것 같으세요? 우리 초록색을 좋아하시는데, 여기 이불 얘기가 있어서 그런데, 네네네. 혹시 초록 이불 사시고 뭔가 행복을 네. 누리고 계신지. 그렇죠, 그렇죠. 네. 볼 때마다 기쁜, 네, 좋은 색깔들로 방을 채우고, 네, 자주, 뭐 대단한 것을 가져서 기쁜 것이 아니라 자주 가볍게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내 주변에 많이 두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고요. 그래서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하다 보면 내가 못 가진 것들을 자꾸 돌아보게 되고, 그래서 내가 얼마나 불행한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주 가까이서 사소하게 자주 짜릿하고 즐거운 것들을 찾아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옆에서 지켜보니까 진짜 사실이에요. 정말 작은 일에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고, 저는 오늘 그래서 찾아봤어요. 네. 오늘 여기 와서 뭐가 이렇게 가장 행복한가 했는데, 음악회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맨 앞에 앉아있기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누가 소리 지르고 울어도 누구도 뭐라 하지 않는 네. 이런 음악회를 할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저는 지금 해봤습니다. 네, 네. 이렇게 약간 딴짓은 하고 있긴 한데, 네. 너무 집중해서 앉아있는 모습이 네, 저를 또 행복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네. 너무 즐겁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1부와 2부가 나름대로 이제 있거든요. 1부가 여기서 마쳤고요. 2부 가기 전에 잠시 관객과의 대화의 시간이 있어요. 좀 약간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나는 이 질문을 꼭 해야겠다. 이제 점점 더 유명해지실 거거든요. 더 유명해질 게 없을 것 같지만 더 유명해질 수밖에 없는 어떤 루틴을 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이 기회다. 그죠? 대면하여 질문할 수 있는 기회에 놓치지 말고 질문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시간을 좀 드리기 위해서 사전 질문이 하나 와 있는 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평소 존경하던 분이에요. 저를요? 네. 아, 네. 삶 자체가 존경스러워요. 늘 배웁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쭉 적혀 있는데, 저도 힘든 일을 겪은 적이 있는데 사람들이 저를 불쌍하게 보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이렇게 물어봐 주셨는데, 네. 며칠 전에 공개된 유튜브 중에 위라클에 이지선 교수님이 나오셨는데, 사람들이 막 앞에 대놓고 막 그런 얘기를 했다고. 네,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좀 극복이 되시던가요? 너무 불쾌한 경험을 매일 하게 됐어요. 밖에만 나가면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이 이제 너무 독특하고 다르니까 와서 구경을 하면서 저에게 말은 걸지 않고 인사도 없이 막 자기들끼리 막 저에 관한 이야기를 아무렇지 않게 하는 것을 매일 겪으면서 이들이 나를 사람으로 대하지 않고 있구나, 뭐 그런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어디인가 피부에 어떤 이런 뭐 흉터들을 가지고 있고 이런 모습을 하고 있으니까 감정도 없고 혹시 소리도 못 듣는가라고 그렇게 여기시는가 뭐 이런 생각도 들었었는데 너무너무 불쾌한 거예요. 구경하는 것도 싫고. 그래서 그때 그냥 제가 선택한 건 우리 뭐 좀 다른 눈빛이긴 하지만 우리 연예인들 보면 막 이렇게 쳐다보고 막 이렇게 수근수근 이지선인가 봐 막 이러면서 유재석이다 막 이러잖아요. 사실 유재석 만나면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막 쫓아갈 것 같은데 막 아무튼 좀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쳐다볼 때 내가 연예인이나 쳐다보는 거야. 그냥 혼자 막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막 혼자 열심히 내가 연예인과 비슷한 점을 막 찾아가면서, 네, 제가 그 당시에 다니던 병원이 되게 오래전 얘기입니다. 방송국들이 여의도에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의도 근처를 늘 병원 치료를 받으러, 재활 치료를 받으러 이렇게 여의도를 드나들면서, 그래 나도 여의도 연예인만큼 드나든다 막 이러면서 엄마가 늘 옆에 있어줘야 하니까 나도 매니저처럼 엄마가 있다 막 이러면서 막 연예인과의 공통점을 막 찾아가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기분 나쁜 시선을 보낼 때마다
나 연예인이라서 사람 쳐다보는 거야. 막 혼자 저를 그렇게 기분을 이기려고 했었는데 너무 신기하게 약간 연예인 비슷한 삶을 살게 됐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저를 만나러 와주시는 분들도 있는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데, 네, 우리 여기 이제 상암동이 이제 새로운 미디어 시티잖아요. 네. 네, 상암동 이 병원에 다니는 어린이들도 나도 연예인처럼 상암동 자주 눈나는 사람이야. 뭐 그렇게 여겨주면 좋을 네. 것 같다는 생각이 급 들었습니다. 뭐 네. 너무 맞는 말씀이십니다. 지금 너무 셀럽이셔가지고요. 아까 계속 와가지고 사인을 받고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그러면 좀 참담했던 사고, 치료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떠세요? 이런 질문들이 좀 꽤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그런 상황에 동의를 했고, 뭐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그렇게 공감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또 제가 이 일을 글을 쓰면서 또 제가 소화하게 됐고, 그래서 더 이상 이 일이 참담하다는 말에는 사실 저는 공감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저의 일상이 되었고, 저의 흉터들이, 사람들이 말하는 흉터라는 것들이 저에게는 일상이 됐고, 이게 제 자신, 나이기 때문에 저는 예뻐하면서 잘 살고 있고요. 장애와 함께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우리 송아 씨도 그렇잖아요. 저도 이제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되게 오랜 시간 힘들어하면서 좀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면서 살았던 시절이 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일상이잖아요. 결국에는 저는 두 눈이 다 보이는 게 뭔지 모르는 그런 일상을 살고 있는데, 그 하나에서의 희로애락에 또 행복에 좀 초점을 맞추는 게 살아가는 데 훨씬 도움이 되더라고요. 요쯤에서 좀 방청객분들의 질문을 좀 듣고 싶은데, 난 질문해야겠다. 네. 저는 여기 상암동에 살고 있는 중학생 이시율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좀 주시고요. 어떤 질문 하고 싶으세요? 제가 유퀴즈에서 처음 뵈게 됐는데 그 방송을 보면서 가장 힘드실 때 어떤 생각을 하고 극복을 하셨는지가 가장 궁금했었는데. 네,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나가고 싶었던 프로그램에 나가게 됐는데 너무 옛날 얘기부터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이게 지금 20년 전 얘기인데 내가 이 얘기를 또 해야 되는 거야. 약간 막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이렇게 MZ 세대들에게 또 이제 새로운 인물로 만나서 또 이렇게 만나는 통로가 된 것 같아요. 너무 고맙습니다. 제 자신이 너무너무 가치 없다고 느껴지고, 제 삶을 지속하는 게 의미 없다고 느껴지던 시절에 저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저는 기억했어요. 저희 엄마였고, 아빠고, 또 우리 오빠고,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내가 여전히 사랑받고 있음을 기억했어요. 우리가 살면서 그런 사람 한 명만 있어도 죽음을 선택하지 않게 된다는 걸 제가 제 삶을 보면서 배우게 됐고, 정말 힘든 시간에 나를 사랑하는 한 사람 떠올려줬으면 하는 마음이 저도 이제 막 드는데요. 내 인생을 응원하는 한 사람, 그 사람의 눈빛을 기억하는 게 우리를 다시 힘나게 하는 가장 정확하고 가장 빠른 방법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정말 그런 장애를 인정하지 못할 때 지선 교수님의 한마디가 저한테 정말로 큰 사랑의 메시지였거든요.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어떤 참 좋은 친구 덕분에 네,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있습니다. 한 분 더, 우리 시간 관계상 너무 많이 못 받고요. 한 분 더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교수님 너무 반갑고요. 두 분 다. 네. 한동대에 또 오래 네. 계시다가 이화여대로 이번에 오셨는데 네. 보니까 딱 오늘이 한 달째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네네. 한 달 동안 가장 기억에 남으시는 일 어떤 거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가족들과 또 이렇게 친구들과 또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자주 볼 수 있어서 사실 제일 좋고요. 네. 제가 첫날 이제 첫 수업이 있었던 날 너무 감사하게도 많은 매체들에서 저의 첫 강의 모습을 찍고 싶다 막 그래서 굉장히 많이 오셨었어요. 근데 되게 정신없는 하루를 보내고 늦게까지 뭔가를 하다가 퇴근을 하려고 이렇게 나가는데 제 마음에
이건 충만합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너무 바라던 일이 이루어진 거여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 이게 질문에 잘 답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충만하게 답을 잘하고 계시고요. 네, 저희들의 충만함이 되어주셔서 여러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스르륵 시간이 딱 돼서 2부 네. 순서를 넘어가면 되는데요. 다음 순서 마포 푸르메 어린이 도서관 요 옆에 도서관이 있습니다. 이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는 하늘초등학교의 4학년 정가은 어린이가 안녕하세요. 저는 하늘초등학교 4학년 정가은이라고 합니다. 읽을게요. 네. 행동빠른 송은이 언니가 바로 다음날 아동복지 실천 회세음에 이경림 대표님께 연락을 했다. 뭘 하는지 잘 모르지만 따라 나선 내가 비밀친구라는 이름으로 세움의 아이들과 처음 만났다. 아이들은 신기할 법도 한 유명인들과 한 공간에서 식사를 하는데도 몇몇 아이들만 사진을 찍자고 나설 뿐이었다. 그렇게 적당히 정중함을 유지하며 끝내 어색함을 깨지 못한 채 첫 모임이 끝났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꿈을 선물해준 아이들이라는 부분에서 읽어주었고요. 네, 제가 아동복지 실천의 세움이라는 곳과 연결이 되어서 그곳에서 이제 부모님이 수감이 되어 있는 경우에 있는 아이들의 어려움을 같이 함께 보고 시간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제가 전혀 몰랐던 완전한 타인이었던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일을 하면서 그때 저 역시 사랑받고 사랑하면서 마음의 감기가 막 나아지는 경험을 하게 됐어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제가 깨닫게 되면서 그 책에 그 부분을 쓰게 되었어요. 누군가의 이름을 알고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를 알아가고 맛있는 거 먹을 때 어떤 표정을 짓는지 알게 되는 거, 그게 사랑의 시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네. 그때 한참 이제 세움 만나기 전에 교수님이 아까 마음의 감기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도와야 되지? 라고 하고 있을 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봤지만 갑자기 반짝하는 표정으로 나 이거 하는데 너무 좋아 이랬던 어떤 시간이 있는데 바로 이 세움 친구들을 만나고 와서 너무 행복해하면서 다시 그때 그 감기를 털고 맞아요. 하루하루 네. 걸으셨던 그 눈빛이 아직도 그 차 안에서 우리 얘기했던 네. 거 기억나시죠? 네, 그랬던 네. 시절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자연스럽게 너무 자연스럽게 너무 다음 자연스럽게 곡을 이것도 못 읽어 연주를 또 다음 곡을 듣겠습니다. 이것도 바흐 같네요. 네, 바흐의 연주곡을 청해 듣겠습니다. 네, 이 바흐의 곡은 제가 사실은 손을 다쳐서 첼로 연주를 한 25년 정도 못했었어요. 사실 눈 안 보이는 것보다 더 힘들었던 건 평생 첼로만 하다가 첼로를 못하게 되었던 20년 전의 순간인데 작년부터 갑자기 다시 할 수 있는 기회와 손을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이 곡은 저한테 좀 특별한 것이 제가 이 바흐의 곡을 다시 연주할 수 있을까? 그런 곡이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미뉴에트 들려드릴게요.
오늘 아까 차에서 이 무거운 첼로를 내리면서 아 나는 왜 플룻 같은 걸 하지 이렇게 무거운 악기를 해가지고 막 이러면서 내렸는데 아 너무 좋습니다. 네, 이 묵직한 소리와 네 너무 좋습니다. 다음 어린이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유 제가 좋아하는 초록색 옷을 입고 왔어요. 네. 장슬기 어린이입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마라토너들의 선발에 몇 개월간 준비하고 16시간 동안 비행기를 타고 오신 이사님. 게다가 재단 시작 단계인 2004년부터 얼마나 성실히 열정을 다하셨는지 알기에 더 이상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다. 그렇다. 솔직히 이사님께 미안해서 더 뛰었다. 나에게 10km만 뛰고 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말을 따를 수가 없었다.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해드리기 위해 홍보대사라면서 딱히 해드릴 일도 없는데 이거라도 해드리자 싶어서 중간에 그만둘 수 없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슬기 어린이 고맙습니다. 아유, 네. 네, 아유. 네, 이 자리를 빌어서. 부끄럽네요. 네, 제가 마라톤에 참가했고요. 우리 푸르메 재단을 알리기 위해서 뉴욕 마라톤 대회에 참가한 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관한 이야기를 사실 다른 타 인터뷰들에서는 제가 7시간 22분 26초의 기록으로 완주했던 어떤 막 인간 승리 막 이런 그런 것이 조명되었었는데 사실은 그 속에 진짜는 네, 제가 푸르메 재단에서 더 심혈을 기울였던 전날 행사에 늦잠을 자고 못 갔었던 그래서 우리 백경학 이사님께 정말 은혜를 갚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마라톤에 완주했었던 정말 속뜻을 네, 뒷이야기를 책에 풀었었고요. 네, 백경학 이사님 여기 와 계십니다. 네, 손 한번. 네, 저를 7시간 22분 뛰게 하신 네. 네, 장애를 가진 어린이들이 좋은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그 병원 지어보자 시작했고 이 재단이 걸어온 길을 잘 아는 제가 꼭 이 병원이 지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그때 마라톤에 이렇게 완주를 했었던 이야기가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네. 이 푸르메 재단 병원 여기 소개를 잠깐 조금 하면 좋겠는데 여기가 우리 친구들이 장애가 있는 친구들이 여기 와서 재활을 편안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병원이에요. 우리 지역에서 마포구 네. 상암동에서 늘 이 병원이 있는 걸 자랑스럽게 여겨주시고 정말 우리 아이들이 잘 회복됐으면 좋겠다. 또 다른 지선 씨로 그렇게 자라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 함께 하고 있고요. 우리 이제 마지막 낭독자입니다. 네, 우리 하늘초등학교의 네, 강유주 학생이 나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하늘초등학교 4학년 강유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유주 학생은 작은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챕터의 한 부분을 읽어줄 겁니다. 듣겠습니다. 읽을게요. 그렇게 많은 것을 거저 받았으면 거저 줄 줄도 알아야 하는데 나는 왜 이리도 인색한지 다른 사람이 값없이 주는 마음을 그렇게도 잘 받아놓고 내 짧은 시간을 나누면서 왜 그리 시원스럽지 못한지 내 작디 작은 그릇이 보였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이게 오늘 굉장히 부끄러운 부분들을 많이 읽어주네요.
네, 이제 앞에서 마이크 잡고 이야기하는 곳에 가서 제 이야기를 짧은 시간 하고 나면 제가 제일 많이 받게 되는 오해가 저 사람 대단하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끝에 항상 정 많은 우리 어머니들이 제 손을 꼭 붙잡고 나중에 큰일 하실 거라고 이렇게 저를 막 굉장히 큰 사람으로 봐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눈빛들을 기억하면서 저는 작은 일을 소중히 여기며 그렇게 살아가고 싶다는 이야기를 아까 우리 유주 학생이 읽어준 그 챕터에 담았습니다. 네. 네, 그때 한참 우리 지선 교수님이 너무 나를 천사로 봐서 힘들다. 나는 천사가 아닌데. 그래서 이런 어떤 유명해 보이고 유명한 사람들 뒤에도 여러 가지 희노애락과 다양한 감정들이 있는 일들, 부끄러운 일도 있고 감사한 일도 너무 많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 바람으로 아마 우리 선택하신 게 아닌가 이 챕터를 생각합니다. 제가 들려드릴 노래는 푸잠이라고 독일어로는 그렇습니다. 네, 23 이렇게 읽는데요. 노래. 아, 네, 잠깐 좀 살다 와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목자 되신 어떤 분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나의 각자의 신이든 아니면 우리를 사랑해 주었던 어떤 존재이든 그런 존재를 생각하면서 작았던 때든 큰 일을 하던 때든 우리가 힘내면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노래 들려드릴게요. 마지막 낭독은 저입니다. 저는 마지막 챕터인 상처 입은 당신에게 부분을 읽으려고 합니다. 네. 상처 입은 당신과 우리 함께 이 나쁜 일을 잘 통과해서 고통 가운데서도 성장을 이룬 사람으로
꽤 괜찮은 해피엔딩을 기대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글이 어디선가 오늘 또 하루를 견뎌내는 당신에게 응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당신이 스스로에게 괜찮아, 괜찮아 다독일 수 있기를, 그래서 언젠가 그래 살아남길 잘했어 라고 말할 날이 오기를 마음을 다해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실 오늘 많이 웃겨달라 그랬었는데 아유, 많이 웃기지 못해서 너무 아쉽지만 네, 우리 마지막 곡을 들을까요? 네. 어떤 곡 준비하셨는지 설명해 주세요. 네. 네, 저희가 오늘 사실 미션을 딱 하나 받았거든요. 웃겨라. 근데 전혀 그것은 못하고 심각하게. 하지만 심각함 속에서의 깊은 웃음이 여러분들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들려드릴 곡은 타이타닉 영화 아시나요? 타이타닉 영화의 OST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배가 막 침몰하고 있을 때 일부 분들은 구명보트를 타고 이제 나갔지만 그것이 너무나 부족했어요. 그래서 힘들게 이제는 생을 마감해야만 하는 운명 앞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아비규환처럼 막 시끄럽게 힘들게 있을 때 현악 연주를 하셨던 그 배에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먼저 한 분이 바이올린을 연주하기 시작하시고 또 한 분 한 분 악기를 다시 열어서 연주했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 곡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을 만큼 괴로울 때도 있고 아니면 외부의 상황들이 나를 그렇게 힘들게 몰아갈 때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지선 교수님 얘기 들으면서 힘을 내었던 것처럼 그것이 결국에는 나에게는 또 다른 일상이 되고 살아갈 주변의 친구들과의 어떤 힘이 생기고 희노애락을 견디면서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얼마 남지 않은 생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 연주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되게 담담하게 남은 생을 잘 살 수 있었대요. 결국엔 그 삶의 끝이 어떠한 죽음으로 있을지라도 그 끝까지 우리가 사는 동안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하루하루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면서 선물로 누리면서 사셨으면 좋겠는 우리 지선 교수님의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이렇게 응축하여서 들려줄 곡을 제가 지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해요. 제가 병원에 있었을 때 별로 친하지 않은 친구가 그렇게 자주 병문안을 왔었던 친구 하나가 있었어요. 별로 뭐 사고 이전에 저랑 추억도 별로 없고 말수도 별로 없는 친구여서 병원에 저를 만나러 오지만 사실 할 얘기가 없는 거죠. 근데 그 친구가 맨날 그렇게 찾아오고 했던 그때 그 순간들이 제가 정말 힘들었었던 어떤 순간들을 견딜 힘을 주었어요. 그가 와서 많은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하루를 힘겹게 견디고 있는 저를 향해 눈빛으로 네가 살아남길 바래. 네가 꼭 살아주었으면 좋겠어. 그 눈빛을 보내는 그 마음이 결국은 계속 저를 견디게 해주었거든요. 우리가 오늘 서로가 서로에게 너의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이렇게 기적처럼 찾아온 오늘인지 서로에게 깨닫게 해주고 그 하루를 응원하는 서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또 그런 눈빛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반가운 소식으로 전해질 수 있도록 재미있게 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눈빛으로 또 하루 살 힘을 얻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